3년 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 같은 반 엄마들과 반 모임을 했습니다. 그중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엄마 4명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몇 명이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가끔 만나 밥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포항 상간녀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네이트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났고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4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포항 상간녀 사건이 자연스럽게 화두에 올랐습니다. 포항 상간녀 사건 봤어? 네이트판이랑 다 난리 났잖아. 결혼할 남자도 미쳤고 그 여자도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그게 뭔 짓이야. 그렇게 좋으면 둘이 결혼을 했어야지. 왜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고 바람은 다른 여자랑 피우는 거야? 바람 피는 인간들의 뇌는 정상이 아니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 미친 거지. 짜릿했던 거야. 둘이 신혼집에까지 들락거렸다잖아. 너무 찝찝하고 재수없지 않아? 신부가 침대에 누워보기도 전에 상간녀랑 그 불륜남이 먼저 침대를 쓰고 혼수로 넣어준 살림들로 밥도 해먹었다잖아.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결혼할 사람이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신부 마음이 어땠겠어. 아, 진짜 충격이다. 그런 것들은 만천하에 공개해서 개망신을 당해봐야 돼. 가족, 친구, 회사에도 다 알리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것들은 정신 못 차릴걸? 한 번 그러고 나면 짜릿한 맛을 봐서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 인류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 바퀴벌레 맞네.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숨어 다니잖아. 그러자 그때까지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제일 나이 어린 엄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들, 남의 일이라고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순간 분위기 싸해졌죠. 우리가 말이 너무 심했나? 우리 뭐 실수했나?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쐐기를 박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욕 들어 먹어도 싸지. 심하기 뭐가 심해. 바람 피우는 것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니? 지들이 뭐 대단히 잘나고 매력적이어서 이성이 꼬이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완전히 싸 보여서 살짝 건드리면 훅 넘어올 것 같으니까 한번 건드려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너무 매력 없어서 그렇겠지. 솔직히 여자만 잘하면 남자들은 한눈 팔라고 해도 안 팔아. 와이프가 여자로 안 보이니까 바람 피우는 거지. 그렇게 배우자가 여자로 안 보이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든가. 우리나라가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일처 다부제도 아닌데 어디서 여기저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짐승 같은 짓을 해? 그게 인간이 할 짓이니? 그러자 나이 제일 어린 엄마는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입을 삐죽거리더니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겠다 싶었는지 입 꾹 다물고 커피만 홀짝거리고 있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다들 유쾌하고 기분 좋게 만났는데 그날은 분위기 애매모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우리 넷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톡이 올라와도 별로 대답도 없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원래 친했던 사람들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사이가 어색해진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분위기도 회복할 겸 아이들도 놀려줄 겸 주말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볍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요. 우리 신랑 오늘 회사 사람 부모님 돌아가셔서 문상 갔어. 신랑도 없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 내가 먹태랑 쥐포튀김이랑 골뱅이 무침이랑 오징어 숙회 완전 맛있게 해놓는다. 안 오면 후회한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4명이 모였고 가라앉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앞에 앉은 동네 언니 표정이 계속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언니, 한잔 하자. 언니가 그렇게 힘없이 있으니까 나도 힘 빠지잖아.
그랬더니 그 언니는 응 하고 대답을 하더니 눈물을 한 방울 뚝 흘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놀랐죠.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뭐 힘든 일 있어? 왜 그래? 어? 그러자 언니는 맥주를 한 잔 쭉 들이키고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 새끼랑 이혼할 거야. 우리는 다들 맥주를 마시다 말고 그대로 맥주를 뿜었습니다. 동생은 맥주를 넘기다 살에 걸렸는지 기침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언니, 그게 뭔 소리야? 이 새끼면 누구, 언니 남편 말하는 거야? 이 새끼 바람났어. 2년 전에 들어온 신입 여직원이랑. 이 인간 늘 회사 갈 때 죽상을 하고 가는데 언젠가부터 회사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엄청 기분이 좋아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갈구던 상사 회사 관뒀냐고 물었지. 아니래. 그 똘끼충만 상사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다니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신나게 다니다가 조울증 환자처럼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하더니 괴롭다고 술을 퍼마시고 집에 와서도 인생이 너무 우울하다면서 자기는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고 싶다는 둥 별 헛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지지난 금요일 밤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는데 취중에도 전화기를 놓지 않고 전화기가 무슨 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껴안고 자길래 그 인간 지문 찍어서 전화기 슬쩍 열어봤지. 알고 보니 그동안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자기 결혼하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했던 거야. 이 인간 그 말에 충격받아서 구구절절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사진 찍어놨어. 이거 한번 봐봐. 우리는 언니 전화기를 받아들고 언니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봤습니다. 이게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지. 이제 너는 다른 남자의 여자. 생각만 해도 괴롭지만 너를 떠나보내야겠지.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나는 너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혹시 그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해. 그럼 나도 이혼할게. 그때는 우리 같이 살자. 영원히. 닭살이 확 돋으면서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제정신이야? 결혼식 가서 확 뒤집어 버리지 그랬어. 그래 언니, 그런 것들은 매운맛을 봐야 돼. 결혼식에도 찾아가고 회사도 찾아가서 뒤집어 버려. 우리가 언니 말에 동조하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륜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동생이 아무 말 않고 있다가 한마디 하대요. 언니들, 그거 불법이고 명예훼손이야. 이건 또 뭔 소린가. 이 분위기에서 쟤는 또 왜 저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타이밍은 아닌데 싶었죠. 아무리 화가 나도 불법은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혼내려면 합법적인 선에서 해결해야지. 무대뽀로 나가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방법이잖아.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니 안 그래도 속상한데. 솔직히 법적으로만 하면 벌금 내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열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법이 괜히 만들어졌겠어? 판사들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솔직히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그러자 언니가 너무 열이 받았는지 숨을 고르며 끓어오르는 거 억지로 누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따위는 사랑이 아니야.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고 영혼을 죽이는 거야. 더러운 만남 사랑이라고 하지 마. 더럽고 역겨워. 불법은 그들이 먼저 저질렀으니
충분히 되갚아줘도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피해오지 않는 선에서 절대 가만 안 둬. 그리고 너, 내 앞에서 그것들 두둔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네 얼굴도 안 봐. 그때 어색했던 분위기 회복하려고 하다가 분위기는 더 싸늘해져 버렸죠. 언니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각자 집으로 흩어졌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괜히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동네 여자들하고 좀 몰려다니지 마.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도 말고 상관도 하지 마. 그런 얘기 들어서 득될 게 뭐 있어. 그 여자는 자기 남편 바람난 얘기를 왜 남한테 하는 거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뭐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그 언니가 바람났어? 남편이 바람난 건데 언니가 뭐가 부끄러워? 와이프가 얼마나 여자로 안 보였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남자 바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인간 동네 동생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뭔가 모를 묘한 불쾌감이 올라왔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할 때도 뭔가 모르게 엄청 불쾌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람 피우는 인간들을 두둔하는 건지, 왜 불륜을 저지른 것을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건지, 혹시 당사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하고는 말을 잘 섞지 않는 사람이라 누구랑 바람을 피울 거라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동네 언니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길 가다가 마주쳐서 인사를 해도 아주 점잖게 목례하는 정도지 말 한마디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런 사람도 바람을 피운다고 하니 제 남편이라고 특별하겠나 싶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99%겠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일이니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남편의 전화기를 열어봤죠. 그런데 남편의 전화기는 뒤져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카톡에도 회사 사람들, 집안 식구들, 친구들, 딱 봐도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바람은 무슨. 괜히 남편을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서 분위기가 싸하게 바뀐 후로 우리 네 사람은 더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대화가 오고 갔던 카톡방은 조용해졌고 우리의 만남도 뜸해졌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동네 언니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리 너무 연락이 뜸했지? 별일 없었어? 별일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 그동안 증거 잡으러 다닌다고 엄청 바빴어. 그래서? 증거는 잡았어? 잡았지. 증거 잡는데 석 달 걸렸어. 내가 처음부터 포커페이스를 해야 했는데 내가 워낙 그런 걸 못하잖아. 그래서 증거 잡기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 증거 잡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빼박 증거 나오고 나니까 그 여자도 찍소리 못하고 남편도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잠깐 미쳤나 보다고 뻔한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증거 못 잡았으면 나 끝까지 미친년 됐을 거야. 상간이어 소송 진행 중이고 이혼은 조금 더 생각 중이야. 이혼해도 손톱만 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루에 수백 번 생각이 변해. 빼박 증거 나오고 나니 그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마음 정리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요동쳐. 그 얼굴만 보면 말보다 주먹이 앞서. 하루는 자다 일어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자고 있는 인간 몇 대 쳐 패버렸어. 그 성질에 맞고 가만히 있대? 이제야 미안한 걸 아는 걸 보니 제정신이 돌아왔나 봐. 그래도 다행이야. 반성은 하잖아. 그나저나 화경아,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 얘기를 너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어. 가끔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약이 될 때도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내 귀에까지 들어왔으니 너도 결국 알게 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그냥 얘기해. 나 괜찮아. 알게 될 일이면 알아야지. 얼마 전에 선주 남편이 날 찾아왔더라고. 선주는 얼마 전 불륜도 사랑이라고 했던 그 동생입니다. 아니, 선주가 아니라 선주 남편이? 언니한테 왜? 선주가 바람이 났나 봐. 뭐 선주가? 선주가 남자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 상대가 너한테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네 남편인 것 같대. 언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남편이 뭐? 저는 이 언니가 지금 뭔 소리를 하나 농담이라면 너무 심하다 싶었죠. 너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하다가 확실한 증거 없이 너한테 얘기했다간 괜히 미친놈 취급받을 것 같아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랑 나랑 친하니까 너한테 뭐 들은 얘기 없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선주 남편이 하는 얘기가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건 확실하고 꽤 오래된 사이 같대. 전화기를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아직 증거는 못 잡았지만 곧 알 수 있을 것 같대. 사람을 붙인 것 같더라고. 완전 이를 갈고 있던데. 그래서 아직 증거는 못 잡았지만 상대가 내 남편이라고? 확실하대? 만약 아닌데 헛소리하고 다니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화경아, 네가 이럴까봐 너한테 말 못하고 나한테 먼저 말한 거야. 헛소리 한 것도 아니고 짐작만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너도 한번 알아봐. 선주 하는 짓 보니까 이상하긴 했어. 그때 불륜한 것들을 개망신을 시키니 어쩌니 할 때 선주가 뭐라고 했는지 너 기억나지? 그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밥맛 없이 굴었잖아. 그 내숭덩어리가 지가 바람이 났으니 그런 소리를 짓거린 거야. 절대 네 남편한테는 티내지 말고 조용히 알아봐. 증거 모으기 전에 남편이 알고 나면 진짜 골치 아파져. 모든 건 증거 잡고 난 후에. 알지? 귀 좀 캐봐. 아니면 다행인 거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건 그야말로 지옥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며칠간 지켜봤지만 별로 다른 점을 모르겠더군요. 여전히 무뚝뚝하고 전화기는 별로 볼 것 없었고 심지어 블랙박스도 출퇴근길 외에 특별히 녹화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남편이 언제 선주를 만났다는 건지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가정하에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저는 저의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딱 한 달만 남편 회사에 잠복해보자. 그래도 아무 증거도 못 찾으면 선주 남편이 미친 소리 한 걸로 하자 결론 내렸죠. 저는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11시 30분부터 남편 회사 입구가 잘 보이는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고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밥 먹으러 가면 식당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남편은 회사 동료들 없이 혼자 밖으로 나왔고 회사에서 5분가량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듯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 한 대가 도착해 남편을 태워갔는데 그 차는 분명 선주가 몇 달 전에 새로 뽑은 차였습니다. 미쳤구나.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 둘은 늘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주말도 가족과 보내고 퇴근 시간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미래를 즐겼더군요. 선주 그 앙큼한 것은 3년 전 회사를 옮기고 거래처 담당자가 제 남편인 것을 알면서도 저한테 그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만나도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고 일로 만나는 사이라는 것조차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선주 남편을 만났습니다. 선주 남편이 사람을 사서 잡은 증거들을 보니 두 사람은 주로 선주의 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는 행동들이 더럽고 추잡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언젠가 학벌이 높고 고소득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뒤로는 문란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선주가 바람을 피울 사람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조신하고 치마도 무릎 이상 오는 것은 절대 입지 않으며 심지어 맨발은 부끄럽다며 한여름에도 샌들에 양말 신는 사람이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나 몰래 추잡스런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더군요. 저는 동네 언니를 만나 속에 눌러두었던 울분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나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둘 다 날 가지고 놀았어. 완전 나를 우습게 봤고 등신 취급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속으로 얼마나 재밌고 웃겼겠어. 둘이 진도 찐하게 나간 만큼 나도 개망신 찐하게 줄 거야. 둘 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개망신이 답이야.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덕후 기질이 다분하잖아? 어디 한 군데 꽂히면 끝을 볼 때까지 몰입하는 거. 나 끝까지 갈 거야.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미친 것들. 어디 한번 두고 봐. 저는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붙일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각자의 배우자를 두고 어떤 추잡한 짓을 했는지, 그래놓고 고상한 척, 고고한 척, 얼마나 가정적인 척 했는지 온 아파트 사람들 다 보라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았죠. 명예훼손이니 뭐니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다만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구나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특징을 적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만든 전단지를 아파트 곳곳에 붙였고 그 후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 사람이 제 남편과 선주냐고 묻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두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니 다들 눈치가 빨라 맞구나, 힘내, 둘이 아주 조져버려 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단지를 본 남편이 전단지를 뜯어서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당신이 붙였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붙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딱 보니까 당신이 한 짓하고 너무 똑같지? 완전 뜨끔했겠네. 당신은 세상 점잖은 척, 양반인 척, 젠틀한 척 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동네 개망신당에서 완전 속상하지? 그런데 이런 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앞으로 산 넘어 산일 거야. 내가 전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아파트에만 뿌리긴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곳곳에 다 뿌려주기로 했어. 당신 지인 전화번호 다 퍼왔거든? 내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전송시켜줄게. 당신 인간관계 아주 깨끗해질 거야.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미쳤어?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바람을 펴? 그것도 동네 사람하고. 나랑 그렇게 친했던 애랑. 너 완전 사이코야. 나 지금은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미치는 꼴 확실히 보여줄게. 네가 사이코짓 했던 것처럼 나도 사이코짓 해줄게. 똑같이. 어디 보자. 이제 5분 남았네? 무슨 소리야? 네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한 짓거리들 카톡으로 전송될 시간 5분 남았어. 야! 너 미쳤어? 그 인간은 극도로 광분하더니 제 전화기를 빼앗아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서 박살내 버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당연히 해야지. 내가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렇게 미친 인간처럼 전화기 집어던져도 소용없어. 카톡 예약 전송 걸어놨어. 정확히 이제 3분 남았네? 3분 후면 다 알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예약 전송이라니. 카톡에 그런 게 어딨어? 너 장난해?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어? 어플 깔면 예약 전송 다 되는데. 순진하네. 그러자 그 인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화경아. 이거 아니잖아. 예약 취소해. 제발 부탁이야.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그러지 마. 어?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그런데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나 예약 취소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밖으로 전화기 던져버렸잖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방금 도착했겠다. 당신 전화기 불날 거야. 핑계를 대든 거짓말을 하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해. 그 인간은 너무 괴로워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그러든 말든 저는 동네 언니한테 잠깐 데려다 놓은 아이를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다 해놨으니 아이랑 제주도에서 머리 좀 식히고 오려고 비행기 예약을 해두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 동네 언니도 따라 나서더라고요. 네가 제주도 간다고 해서 나도 급히 비행기표 예약했어. 나도 좀 떠나고 싶어서. 너 혼자 쉬고 싶으면 네 아들 내가 봐줄게. 머리 좀 식혀. 어디 가서 남자를 꼬셔도 되고. 남자 꼬시는 거? 그거 괜찮은데? 언니 덕분에 나 결혼 12년 만에 제주도에서 남자 꼬시게 생겼네. 으이그, 농담하는 거 보니까 견딜만 하구나? 에휴, 다행이다. 회포는 나중에 풀고 어서 가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저와 언니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고 우리는 3박 4일 동안 엄청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고 나니 속에 쌓였던 것이 좀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 인간은 그 후로 지인들의 엄청난 연락을 받았는지 전화번호를 바꿨더군요. 그리고 회사는 휴직계를 내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방구석에 처박혀서 폐인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른 방으로 건너와 한동안 각방 생활을 하면서 아이와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봐도 된다고 했지만 평소 애하고 워낙 놀아준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아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빠 보러 가자는 말은 않더라고요. 아이가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해서 나올 무렵 선준의 집이 부동산에 나와 있더군요. 저 역시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에 갔다가 선주 남편을 만났는데 선주 남편은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곧 유럽으로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좀 더 하고 싶다고요.
선주하고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학을 떼면서 선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말도 마세요. 그 여자한테 남자 한 명 더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알고 보니 정말 제정신 아니더라고요. 폴리아몰이라고 아세요? 다자간 연애주의자들. 그 여자 거기 회원이에요. 정신 상태 완전... 저는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리아몰이라니. 그 인간은 자기가 선주의 여러 남자 중 하나였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요? 정말 선주는 까면 깔수록 혀를 내두르게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선주 남편은 정말 손톱만치의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부부로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제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깐 너무 힘들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보다 더 행복할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